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긴 시끄러우니까 안쪽으로 들어와서 얘기하죠. 아쿠아리움 엘리시온 신입 직원 면접에 최종 합격하신 분 맞으시죠? 일단 우리 아쿠아리움의 직원이 된 걸 환영해요. 직원이 100명이 넘는데도 항상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일단 자리에 좀 앉아요. 차라도 마실래요? 정식으로 인사할게요. 저는 엘리시온 아쿠아리움에서 7년 동안 근무한 매니저 다윈 워터슨이에요. 신입 교육을 담당 중이죠. 이력서를 보니 대한민국 소재의 아쿠아리움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으시네요. 사상검증은 딱히 할 필요가 없겠어요. 이렇게 멀리까지 오신 이유는 하하. 그렇죠. 페이가 세니까. 근데 페이가 센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에요. 안전수칙을 포함해서 여기서 일어난 일에 대해 퇴사 후에도 절대 함구하겠다는 계약서에는 확실히 서명하셨죠? 좋아요. 우리 아쿠아리움에서 일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설명할 것들은 그리 대단한 건 아니고 여기서 해야 할 업무, 직원용 안전수칙, 구역별 특이 사항 정도예요. 워낙 내부가 넓기도 하고 업무 종류도 다양해서 말이죠. 일단 여기 직원 유니폼 받아요. 흰 줄무늬 군청색 와이셔츠, 회색 조끼, 검정 바지, 갈색 가죽 구두, 그리고 당신 가명 써진 금색 명찰까지. 그리고 유사시를 대비한 무전기랑 방검복, X2 테이저건, 진압봉도 챙기세요. 이유는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우리 아쿠아리움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해요. 아침 7시 전까지는 출근하셔서 4층 직원 휴게실에서 환복하고 대기하세요. 표본 보관실이랑 해양생물 연구실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시고요. 연구원들이 많이 예민해서 직원들한테 지랄할 때가 많으니까 연구원들하고는 업무 관련 아니면 대화하지 마요. 그리고 표본 보관실에 그 어떤 표본도 만지지 말아요. 겉보기에 비정상적인 표본이 많기도 한데 표본 망가뜨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죠? 아주 큰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해가 아직 뜨지 않은 새벽에 출근하셨으면 해 뜨고 경비원들이 출입문 열 때까지 기다리세요. 괜히 뒷문으로 기어 들어가려는 시도는 하지 말고요. 창문에 얼굴 갖다 대고 실내 보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해 뜨기 전엔 아쿠아리움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아요. 첫 번째 업무는 매일 빠짐없이 하는 사료 공급이에요. 물고기들한테 먹이 주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라서 거의 대부분의 인력이 동원돼요. 무전으로 지시받으면 고무장갑이랑 고무장화, 방수 앞치마 착용하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지하 3층 먹이 창고로 가서 카트에 먹이 싣고 제1의무실에서 진정제 받아와서 카트에 같이 실은 후에 화물 엘리베이터로 카트 올려보내면 뜻. 간단하죠? 쫄 거 없어요. 당신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열댓 명은 같이 할 거니까. 관람 배경 안전 수칙에도 적혀있는 사항인데 중요하니까 또 말해줄게요. 절대 화물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직원용 엘리베이터나 계단으로 다니세요.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이거 무시했다가 골로 간 멍청이들이 있더라고요. 화물 엘리베이터에 카트 올려보낼 때 안쪽에서 이상한 게 보이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헛것으로 치부하고 관심 주지 마요. 사료 주는데 진정제가 왜 필요하냐고요? 관람객과 물고기, 직원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니까 의문 갖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요. 물고기가 각성하는 꼴 보고 트라우마 생긴 신참들 많으니까 그런 상황 안 생기도록 하는 거죠 뭐. 먹이 올려보냈으면 이제 물고기들한테 줘야겠죠. 각 전시관 입구 근처에 있는 백하우스 입구로 들어가서 계단 올라가면 수조 윗부분이 보일 거예요. 사료에 진정제 도포하고 수면에 골고루 뿌려주면 돼요. 쉽죠? 발 헛디디거나 해서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요. 사료 줄 때 빠지면 물고기들이 멍청해서 사료인 줄 알고 개떼처럼 달려들 거예요. 그 다음은 뭐 알죠? 뒤처리하는 건 질색이니까 조심 좀 해줘요. 칠관은 당신 같은 신참이 하기에는 위험하니까 담당자한테 얘기해서 빼달라고 할게요. 사료 공급 끝나면 앞치마랑 장화, 장갑 벗고 탈취제 좀 뿌려요. 피비린내가 진동할 테니까 이 상태로 전시관 들어가는 머저리 짓은 하지 않길 바래요. 옷에 사료 묻었으면 여분의 유니폼이 있으니까 직원 휴게실 가서 환복하세요. 두 번째 업무는 매일 빠짐없이 하는 청소예요. 1층 물품 보관소에 빛이 든 빗자루랑 쓰레받기로 전시관 안팎할 거 없이 쓸어주고 개걸레로 깔끔하게 마무리해주세요. 청소하다 보면 바닥이나 벽에서 혈흔 같은 거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물걸레질해서 지우세요. 천장에 있으면 굳이 닦으려고 하진 말고요. 다 쓴 조명탄 잔해나 그을린 탄피 따위는 모아뒀다가 따로 버리시고 벽이나 바닥에서 총알 자국 나오면 눈에 안 띄게 깨끗이 지워주세요. 간혹 청소하다 보면 시체가 발견될 수도 있는데 침착하게 인상착의부터 확인해줘요.
그리고 절대 시체 건드리지 말고 무전부터 먼저 치세요. 놈들이 시체에 무슨 장난을 쳐놨을지 모르니까. 아쿠아리움 경비나 직원 복장이면 회사에서 수습할 수 있는데 특수부대처럼 각종 무장을 하고 있는 시체는 우리 회사에서 수습 못해요. 최근 자신들을 무슨 요원이라 지칭하는 정신병자들이 야밤에 아쿠아리움을 무단 침입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래요. 특수부대 시체는 무전 치면 알아서 매니저들이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사람 같지 않은 꺼림칙한 느낌이 드는 시체를 발견하면 절대 손대지 마세요.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리면 그거 사람 아니에요. 영층의 흉내쟁이들이 사람을 아주 잘 흉내낸다는 거 알죠? 해당 사체는 예의 없이 소각될 거예요. 만약 손댔다면 그게 이미 무력화되었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업무는 전시관 체크예요. 전시관 체크는 각 전시관의 수조 안에 전시된 물고기들이 멀쩡하게 있는지 특이사항은 없는지 점검하는 간단한 과정이에요. 그쪽은 한국인이니까 이변이 없다면 사관에 배정되겠네요. 여기 직원용 사관 관리 지침서 받으시고 투입되기 전에 읽어두세요. 제사 전시관 직원용 관리 지침서. 제사 전시관을 진입하는 도중 이질적인 한기가 느껴질 경우 즉시 되돌아 나가십시오. 당일 근무지가 변경될 것입니다. 일본 구역의 인면허가 지나치게 사람과 닮은 얼굴을 가졌을 경우 비치된 작살총을 이용해 신속히 해당 인면허를 사살하십시오. 이후 건져 올린 사체의 머리를 제2의무실로 보내주십시오. 중국 구역의 대형어 수조 안에서 인간의 시체로 보이는 것이 뱅글뱅글 돌고 있을 경우 수습 시도를 하지 말고 해당 구역을 폐쇄하십시오. 그들의 얄팍한 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중국 구역의 아로하나들이 비정상적인 모습을 한 경우 사관관리팀장인 웨이청 사원을 호출한 후 해당 구역을 폐쇄하십시오. 그것들의 협박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여도 좋습니다. 러시아 구역의 벨루가가 지나치게 윤이 난다면 4층 연구실의 박사에게 이를 알리십시오. 연구원들이 그것을 회수할 것입니다.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이 정신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니 호출 후 해당 구역을 잠시 폐쇄해 주십시오. 한국 구역의 가물치가 수조 밖을 기어다니고 있는 경우 작살총을 이용해 해당 개체를 즉각 사살한 후 폐기 처분하십시오. 가물치는 물 밖에서 3일 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간혹 자신들의 강인한 생명력을 믿고 직원들을 기만하려는 개체가 있습니다. 한국 구역의 수조에서 10m를 넘는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물고기를 발견한 경우 정중히 이곳은 당신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신 후 해당 구역을 폐쇄하십시오. 사관의 수조는 그들을 수용하기에 너무나도 비좁습니다. 아프리카 구역의 시클리드 수조에서 대형 농어의 일종인 나일 퍼치를 발견한 경우 수조 내에 각성제를 투여하여 시클리드의 각성을 유도하십시오. 나일 퍼치의 형체가 사라질 때까지 투여를 멈추지 마십시오. 동남아시아 구역의 수조에서 진행되는 모든 작업은 지미 응우옌 사원의 감독하에 진행됩니다. 그가 부재 중일 경우 동남아시아 구역에서의 작업은 금지됩니다. 다 읽었나요? 다른 전시관에 비해선 그래도 꽤 간단한 편이에요. 보통 출근하고 세 번째 업무까지 마치면 아쿠아리움 개장 시간이에요. 손님 맞이를 해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 업무는 개장 시간부터 폐장 시간까지 해야 할 주간 순찰이에요. 우리 아쿠아리움 업무의 핵심이죠.